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5월 15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이죠. 그래서 문제 1번에 보면 여기 최소 발화 에너지, 즉 MIE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 발화 에너지를 우리가 약자로 MI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M이라는 것은 미니멈, 즉 최소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I는 이그니션, 발화 또는 점화죠. E는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발화 에너지를 약자로 MIE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온도가 상승이 되면 작아지죠. 즉 온도가 높을수록 요 최소 발화 에너지의 그 필요하는 양은 작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요 압력이 상승이 되면 마찬가지로 최소 발화 에너지는 적게 필요가 한 거죠. 그다음에 요 화학 양론적 조성 부분에서 가장 크다 했는데 요 화학 요 양론비 요 놈은 어떤 그 연료를 이상적인 연소, 다시 말하면 완전 연소죠. 자, 완전 연소를 위한 요 연료하고 요 공기의 조성 비율이죠. 그래서 요 화학 양론비, 즉 화학 양론적 조성 부분에서 요 MIE 최소 발화해야 되는 가장 크다가 아니고 가장 적다죠. 그래서 틀린 그 내용은 요 3번이 바로 틀린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MIE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한 요 내용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거, 압력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산소의 분압, 마찬가지 높아지면 낮아지고, 화학 양론비 부분에서 가장 낮아진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에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화재를 일으키는 요 열원하고 그 종류의 연결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여기 발효열. 발효열은 화학적인 열원 맞죠? 그 다음에 유전발열. 요건 전기적인 용어죠? 자, 전기적인 열원이고. 자, 압축열은 요건 기계적인 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1번이 금방 답이 나오네요. 자, 여기 압축열, 마찰열, 마찰 스파크는 요 기계적인 열원. 유전발열, 저항발열, 유도발열 이거 다 전기적인 용어죠. 전기적인 열원. 자, 분해열, 중합열, 흡착열 이거 다 화학적인 열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학적 에너지는 연소열, 분해열, 용해, 반응, 자연발화, 중합열. 전기적인 에너지는 저항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 아크가열, 정전 스파크, 낙뢰 즉 벼락이죠. 자, 기계적 에너지는 마찰열, 압축열, 충격 스파크. 자, 원자력 에너지는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 에너지원의 요 종류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이제 기사 문제예요. 분말소화약제 요 종별인데 주성분하고 화재 그 적응성인데 옳지 않은 거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말소화약제는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1종의 주성분은 NaHCO3고 2종은 Na 대신 K가 들어간 거죠. 3종은 NH4, H2PO4. 자, 이 4종 분말은 요 2종 분말 KHCO3에다가 요 NH2 가로2 CO 요소하고 혼합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일종 분말은 여기 CO3가 여기 탄산기죠. 탄산. 가운데 여기 수소가 있죠. 수소. NA가 나트륨이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요거를 우리가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중조라고도 하죠. 자, 이종 마찬가지로 탄산이죠. CO3가 탄산기, 가운데 수소, K가 칼륨이죠. 그래서 탄산, 수소, 칼륨, 중탄산, 칼륨이라고도 하죠. 자, 3종은 제1 인산 암모늄. 자, 4종은 이종 분말인 탄산, 수소, 칼륨에다가 요소를 갖다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적응 화재는요, 요 일종 유류화재하고 전기화재, 이종도 마찬가지 유류하고 전기화재, 4종도 유류화재하고 전기화재, 요 3종만 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세 가지가 해당이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여러분 요 4번에 보시면 여기 4종 요게 인산이 아니고 탄산, 수소, 칼륨하고 요소하고 섞어 놓은 거죠. 여기 A, B, C급 했는데 B급하고 C급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참고로 여러분이 착색, 물감을 들여놨는데 전부 다 순수한 것은 다 백색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1종은 백색으로 물감을 들여놓은 거고요. 2종은 담회색, 3종은 담홍색, 4종은 회색 또는 백색으로 이렇게 물감을 들여놓은 걸 우리가 착색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착색하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요 화재의 소화 방법하고 소화 효과의 연결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 질식소화, 물리적 소화 맞죠? 자, 산소를 차단하는 게 질식소화 맞죠? 다음 2번에 요 질식소화인데 질식소화는 여기 화학적 소화라는데 여기 틀린 거죠. 화학적 소화가 아니고 물리적 소화가 되는 거죠. 여기 점화 에너지 차단이 아니죠.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자, 제거 소화라는 것은 가연물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불 화재나 아니면 화학 반응기 화재 아니면 유전 화재 이게 바로 제거 소화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물리적 소화. 그다음에 억제 소화,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이건 연쇄 반응을 갖다 차단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원리에 보면 냉각 소화, 이거 물리적 소화죠. 가염성 물질을 8호 이하의 온도로 냉각. 물을 갖다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유는 물의 비열하고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소화약제로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질식소화라는 것은 산소의 농도를 25%를 15% 이하로 낮추어서 질식시키는 거죠. 자, 억제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부촉매소화, 산화 반응을 갖다가 느리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이걸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는 거. 그래서 억제 소화하는 물질은 원소는 다 할로겐족 원소죠. 불소, 염소, 브롬, 요드. 그다음에 제거 소화, 가연성 물질을 아예 제거시키는 거죠. 산불 화재가 나면은 미리 벌목하는 거. 반응기 화재, 원료 공급 밸브 차단시키는 거. 또 유전 화재 시 폭약으로 화염을 갖다가 제거시키는 거죠. 촛불로 입김을 불어서 화염을 마찬가지로 제거하는 거. 이게 다 제거 소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피복 소화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가만히나 어떤 천이나 이런 걸로 덮어가지고 주위에 이 공기하고 차단시켜서 소화하는 방법. 자, 희석 소화라는 것은 농도를 갖다가 낮추어가지고 희석시키는 거죠. 또 여기 유화 소화 또는 이거 에멀전 소화라고 하는데 이건 사리오염물,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분무 상태로 방사해서 불연성의 유막을 형성해서 소화하는 방법.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폭발의 요 종류와 형식 중인데 여기 응상 폭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응상이라는 것은 액상과 요 고상을 우리가 응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응상 폭발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액상과 고상의 폭발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여기 가스 폭발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요 가스는 기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상폭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응상폭발이 아닌 답이 되는 거죠. 자, 전선, 요건 고체죠? 고상폭발이니까 응상폭발. 자, 수증기, 액체죠? 그래서 요거 액상이니까 응상폭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액화가스죠? 마찬가지로 요거 액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상폭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폭발의 종류에 보면은, 요 공정별로 보면은, 요 물리적 폭발은 수증기나 과열, 액체 증기 폭발, 액화가스 비등 폭발, 전선의 폭발이죠. 자, 화학적 폭발은 어떤 반응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산화, 분해, 중합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자, 물리적인 요 상태인데요. 우리 물질의 상태는 고체 또는 액체, 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요걸 우리가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체 상태의 폭발, 가스, 분무, 분진, 분해, 응상 폭발, 액상하고 고상의 폭발이죠. 수증기, 그다음에 증기, 그다음에 고상간 전이 폭발, 그다음에 요 전선의 폭발. 여러 번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구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등급. 이게 주방화재죠. 그래서 이 주방에는 무슨 음식 재료를 많이 쓰냐면 식용유 있죠. 식용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식용유는 인화점하고 발화점의 차이가 한 6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화를 해도 금방 재발화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주방 화재를 우리가 K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이 동식물유하고 이 동식물유류 있죠? 이건 꼭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동식물유는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 사용하는 식용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동식물유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료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식물유는 K급 화재고요. 동식물유류 화재는 요거는 유류화재, B급 화재에 해당된다는 거. 뒤에 류자 하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차이예요. 그래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구구에서 발생하는 화재, K급 화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요 중탄산 나트륨 일종분 말이죠. 요 비노화 현상에 의해서 적응성이 있는 거죠. 자, 인화점과 요 발화점의 차이가 약 60도로서 재발화의 우려가 큰 식용유 화재를 말하는 거고, 조리구구에서 일어난 화재죠. 그래서 여러분, 요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 대형 소화기의 그 능력 단위는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이죠. 자,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그 설치 기준을 보면 보행거리, 소형은 20m 이내, 대형은 30m 이내죠. 다음 7번으로 가죠. 자, 7번은 열적 손상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그 독성 가스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사람이 손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그 손상을 입는 거 우리가 열적 손상, 뭐 독성 가스나 질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 독성 가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걸 비열적 손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1도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시 사람의 그 피부가 붉게 되는 거, 이런 정도를 우리가 1도 화상이라고 하죠. 2도 화상은 물집이 생기는 거, 3도 화상은 피부에 이제 손상이 가는 거죠. 그래서 1번에 1도 화상은 환부, 피부가 빨갛게 되는 가벼운 통증을 수반하는 단계 맞는 얘기. 자,
자, 대류열과 요 복사열은 열적 손상을 일으키죠. 또 여기 마취성, 자극성, 독성, 부식성 연소 생성물은 열적 손상이 아니고 요건 비열적 손상이죠. 즉 질식이나 어떤 다른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자, 3도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죽는 괴사가 진행되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화상의 요 종류 있죠? 1도, 2도, 3도, 4도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폭갱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데 요 유도거리 DID 디토네이션 인덕션 디스턴스 폭갱 유도거리가 요 짧아지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 폭갱 유도거리라는 것은 처음에 완만한 연소가 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폭갱에 가까운 그 연소 형태로 발전하는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이유 원인은요. 압력이 높으면 폭갱 유도거리는 짧아지는 거죠. 관경이 마찬가지로 작을수록 짧아지는 거고 관 속에 요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짧아져요. 점화원 에너지가 강할수록 짧아지는 거고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물일수록 DID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압력이 높아진다.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죠. 압력이 높으면 점화 에너지가 여기 작아진다 했는데 점화 에너지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관경이 작을수록 폭갱 유도거리는 짧아지죠. 정상 연소 속도가 빨라질수록 폭갱 유도거리 짧아지는 거죠. 이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상승에 의해서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거고 폭갱이라는 것은 발열 반응인데 연소의 요 전파 속도가 요 음속보다 빠른 현상을 우리가 폭갱, 폭연은 반대죠. 발열 반응은 맞는데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거 이걸 우리가 폭연, 디플러그레이션. 그다음에 폭갱 유도거리 처음에는 완만한 연소가 일어나다가 격렬한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 거리를 우리가 폭갱 유도거리라고 한다는 거. 다음 9번 가죠. 자, 연소 메커니즘에서 요 확산 연소하고 예혼합 연소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확산 연소하고 예혼합 연소 같은 연소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 연소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연료가 별도로 공급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기도 별도로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혼합 연소는 이건 연소실로 연료하고 요 공기를 보낼 때 연료와 요 공기를 갖다가 혼합된 상태죠.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실로 보내지는 거죠. 즉 연소실로 보내기 전에 미리 혼합을 시켜서 연소실로 보내서 연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발열량이 요 예혼합 연소가 오히려 크고 단점이 있어요. 예혼합 연소는 요건 역화의 위험이 있다는 거. 확산 연소는 요놈은 역화의 위험이 없다는 거죠. 즉 불꽃이 버너 내부에서 연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역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화의 현상이 요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확산 연소는 역화의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확산연소는 열 방출 속도가 높고 했는데 예혼합연소보다는 낮죠. 예혼합연소는 열 방출 속도가 확산연소보다는 높은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즉 발열량이 높은 거예요. 예혼합연소가. 그러니까 예혼합연소의 화염면의 압력이 전파되면 충격파를 형성하고 예혼합연소에는 분젠 번호, 분젠이란 그 사람이 발견한 게 바로 분젠 번호예요. 발명한 게. 그다음에 가정용 가스기기 연소나 가스 폭발이 예혼합 연소. 그다음에 성냥에 불을 붙인다든가 촛불. 그다음에 액면 연소는 다 이건 확산 연소. 다시 말해서 연료 따로 공기 따로 연소가 되는 거죠. 공급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기체 연소에 보면 요 확산 연소 요 놈은 역화의 위험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예혼합 연소는 역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 같이 여러분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건축물의 요 피난 방화 구조의 기준인데 요 특별 피난 계단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예비 전원에 의한 요 조명 설비를 해야 되는 장소는 이게 부속실이 아니고 어디예요? 이게 계단실이죠. 그래서 계단실에는 예비 전원에 의한 그 조명 설비, 비상 조명 설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은 요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직접 연결이 돼야 되고 계단실의 요 실내는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야 되는 거죠.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해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요 피난 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다른 부분하고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마감은 불연재료. 그다음에 요 계단실에는 조명 설비 설치한다는 거. 또 요 창문 있죠? 요 창문의 그 면적, 창문의 그 기준은 다른 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둔다는 거.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요 계단실로 통하는 요 출입구의 유연업이 0.9m 이상.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건축법령상 아파트가 48층이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 계단까지의 최소 거리 기준. 그래서 우리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요 직통 계단은 일반적으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데 요 층수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일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보행거리가 40m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최소한 요 일반적인 내용하고 나왔던 문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에 12번 가죠. 자, 건축물의 요 피난 방화 구조 등의 요 기준인데 계단의 요 내화 구조 기준이죠.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단의 요 내화 구조 기준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네, 묵은 콘크리트조, 네,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죠. 그다음에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철골조, 요게 해당이 되는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철근 콘크리트조 들어가죠. 철제로 보강된 요 망임유리가 여기 틀린 거죠. 망임유리가 아니고 콘크리트 블록조, 그다음에 벽돌조, 그다음에 석조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 콘크리트 블록조 해당이 되는 거고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도 되고 벽돌조도 되고 석조도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